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중국은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14억 중국인들의 통행량을 극단적으로 줄였으며 이들이 내뿜던 탄소 배출 등을 저감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지난 8월 25일 중국 과학원의 수펜젠 박사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의 일부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잠시 줄어들자 2021년 봄철 개화 시기가 이전보다 8일 빨라졌다. 중국 내 녹지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사진은 중국 각지의 개화 시기 추이를 나타냅니다. 초록색일수록 2015년에서 2019년의 평균보다 더 빠른 시기에 꽃이 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다음 사진은 지표면에서 식물의 잎이 차지하는 녹화 추이입니다. 간단히 말해 대기와 토양의 오염이 회복되어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더 자라났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건 역시 그동안 중국의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2015에서 2019년 평균보다 무려 20%가량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국의 집중 통제는 길어야 몇 달 수준에 그칠 뿐이었고 모든 지역의 통제도 아닌 일부 지역만 통행량을 줄였을 뿐인데 이토록 눈에 띄도록 환경의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환경 파괴를 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중국은 중국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주변국들의 압박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발생시킨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이 직접 실시한 통제로 인해 그동안 중국이 이 악물고 부정하던 사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만 없으면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라는 명제는 한 발자국 더 참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희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 중국의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중국이 막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해 중국의 발전을 성대하게 알리던 국경절 기간의 조명쇼도 당연하게 모든 지역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전 지역의 상업시설은 해가 지기 전인 오후 4시까지밖에 운영하지 않도록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한 제조업자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공장은 일주일에 딱 하루만 공장 가동이 허용된다 라며 현재 중국은 전쟁에서 패전하기 직전의 일본 혹은 미국에 의해 붕괴되기 직전의 소련과도 너무 똑같다며 두려움에 떱니다. SCMP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비축하고 있는 석탄은 불과 2주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내년 3월까지는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전의 단수도 겹쳐 변기물도 못 내리고 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밥을 해 먹을 수도 없다. 중국 전역이 전력난을 겪고 있긴 하지만 중국 동북부 지역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 동남부 지역은 주로 공장의 가동만 중단하고 있는 반면 동북 삼성은 그다지 늦은 밤도 아닌 시간임에도 도로의 모든 가로등과 건물들의 불빛, 심지어 신호등까지 꺼지는 블랙아웃에 빠질 정도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불이 안 들어오자 이 지역에서는 양초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에 사는 주민들은 압록강 하나를 놓고 북한과 현격한 경제적, 생활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강 건너 북한 주민들을 비웃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아 웃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북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중국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린성의 경우 지방정부 당국이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우리 지역은 사전 계획에 통보 없이 정전과 단수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극한의 추위가 다가올 텐데 전기는커녕 난방도 안 되고 식수도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보고 모두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며 잘못하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으로 사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에서 몇몇 주민들이 뛰쳐나와 우리 가족이 전부 죽게 생겼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 마실 물과 전기, 따뜻한 난방을 제공하라며 외쳤고 이는 금방이라도 대규모 시위로 발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당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 오판했던 지린성 정부는 바로 다음날 긴급 정전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정전과 단수 조치를 발표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부러 경각심을 준 것이다. 표현이나 내용이 여러모로 적절치 않아 오해를 부를 수 있기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다며 꼬리를 내렸죠. 중앙정부 역시 최대한의 정전을 피하고 민생과 발전, 안전의 마지노선을 지키겠다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지역의 전기업체들을 불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많은 양의 석탄을 확보하라, 정전이 발생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시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전인데 전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제대로 해결 못할 시 인체의 신비해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 내 석탄의 가격은 지난 6월 톤당 670위안에서 이번 달 1100위안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하였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 마진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석탄을 있는 대로 쓸어 담고 있는 결과이죠. 그리고 급기야 중국은 러시아에게 긴급 SOS 요청을 날립니다. 이것은 신랑왕 등의 중국 매체에서 직접 보도한 내용으로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인테르라오에게 연간 70억 킬로와트의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평년 중국이 이 기업으로부터 사들이던 전력량은 30억 킬로와트로 2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만 고통받고 있는 동남부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적인 대규모 시위를 일으킬지 모르는 동북 삼성에만 집중적으로 전력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도 가깝기 때문에 전력을 사들여오는데도 큰 장애가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로 인해 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반미국 전선으로서 겉으로는 동맹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독재 국가에 불과하죠.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싫어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러시아에게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은 사사건건 러시아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받는 것인데요. 틈만 나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다시 꿈꾸며 힘을 키우는 푸틴에게 있어 미국과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인 중국이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중국에게는 악순환의 고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애초에 중국이 이번 전력난에 처하게 된 것부터가 외부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던 주제에 자신의 힘을 맹신하여버린 아둔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주를 때리면 굴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찐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호주는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던 에너지 강국이었습니다. 힘순찐이 아니라 숨어있던 중국 담당 일진 2호였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 주도의 1대1로에 참여했고 중국은 호주의 VVIP 고객이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나는 각종 원료의 최대 소비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바이러스 기원 논란이 불거졌고 중국은 건방지게도 한 장의 요구사항을 호주 정부에 보냅니다.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호주 언론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막아라. 중국이 호주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말라. 화웨이가 호주에 5G 사업하는 것을 막지 말라 등등. 이건 누가 봐도 중국이 호주를 자신들의 속국에 불과하다고 여긴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도 호주에는 온갖 내정을 간섭하며 협박까지 하는 꼴이었죠. 게다가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보리, 쇠고기, 목재, 와인 등 수많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의 60%는 호주산이었습니다. 나머지 40%는 인도와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긴 했지만 이 두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 가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호주산에 비해 품질 역시 크게 떨어졌기에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이 없다면 모든 기반 산업이 멈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주는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의 가격을 2배 이상 인상하는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호주는 이것만으로도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발생했던 손실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중국은 당황하긴 했지만 얼마 전 아프리카 기니의 사만두 광산 채굴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기에 호주의 반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100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다 추정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철광석의 철압량도 호주보다 좋기 때문에 잘만 개발한다면 오히려 호주의 세계 철광석 점유율을 제쳐 중국이 세계 제일의 철광석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신은 중국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5일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친중 성향을 띠던 콩대 대통령이 실각해버리고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짐에 따라 중국이 획득했던 광산 채굴권의 행방도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토록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중국조차 기니에서 일어난 쿠데타에는 불이 나게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죠. 중국은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는 것에 반대하며 알파 콩대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북한의 온갖 반인권적 처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태, 중국 내 대만, 홍콩, 위구르, 티베트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제창하던 중국의 논리는 기니 쿠데타 사건 하나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국제정치라지만 겉으로는 반드시 명분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중국이 여태까지 자국 내에서 저지르던 온갖 비인륜적인 행태도 자국과 타국을 가리지 않던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강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비판을 할지언정 직접적인 간섭은 섣불리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기니 쿠데타 사태에 간섭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도 이를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모든 것은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나비 효과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앞부분부터 언급되던 중국의 전력난 역시 중국은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량을 줄이는 대신 남아공이나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량을 늘리면 된다 판단했지만, 이는 운송비 등의 부대 비용을 대폭 증가시켰고 남아공과 콜롬비아산 석탄은 품질도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때 전 세계 맑은 하늘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석탄 발전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전력은 단 1와트만 부족해도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질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지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 독재 권력의 존속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던 시진핑의 멍청한 판단으로 인해 중국은 현재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나비 효과입니다. 중국이 초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세계에 조금만 더 일찍 알렸더라면 우리는 훨씬 적은 피해만 입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비밀로 붙여 세계로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이것을 기회 삼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필 규정, 인과응보로 돌고 돌아 중국을 붕괴시키는 칼끝이 되어 시진핑을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현지에서는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든 헝다 사태보다 전력난이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킬 확률이 가장 높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뜻밖의 이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30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이 겪어온 미세먼지의 가해자가 중국이라는 빼박 증거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난 1일 SCMP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시안 자오퉁대 연구진은 최근 학내 저널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현재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45년 내 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코로나 사태와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하늘 모르고 치솟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춤에 따라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맞물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지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불가피한 생각을 세계 네티즌 모두에게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소 가혹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타국을 무시하던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이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계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 당장 중국의 전력난도 한국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 오히려 중국을 도려내는 결단을 했더니 나라의 구근이 피는 상황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에 종기가 났을 때 그것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 임금 상당수가 등창으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종기 하나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종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고 임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시대에 이르러 의학이 발달했고 종기를 치료할 수 있게 되며 인류의 수명은 더 늘어났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중국의 성장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잘라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방치하는 것은 훗날 반드시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중국을 자르는 것만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번영하고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새로 개편하고 있는 글로벌 체인에는 그동안 중국이 저가 정책으로 위협하던 한국의 첨단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붕괴함으로써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지구의 제조 공장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 이 국가들의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신남방 정책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